해외 반응 DPL 공식 최우수 선수 손흥민 압박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경국 언론 평점 평가 총정리. 손흥민이 시즌 1, 2호 골을 몰아치고 팀의 리그 첫 승을 견인하고 경기 최우수 선수에 등극했다. 2위와의 득표율은 차이는 50% 이상이나 됐다. 토트넘 후스퍼는 24일 기하 한국 시각 오후 11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에버튼과의 홈경기에서 손흥민의 멀티골로 4대0으로 이기고 홈 개막전서 리그 첫 승을 신고했다. 손흥민은 이날 선발 원톱으로 나서 풀타임을 뛰며 시즌 1, 2호 골을 기록했다. 몰아붙이던 토트넘이 결국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14분 대한 쿨루셉스키가 상대 박스 안에서 수비수들을 유인한 후 중앙 뒤쪽으로 컷백 패스를 내줬다. 기다리고 있던 이브 비수마가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것이 크로스바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가 토트넘의 선제골이 됐다. 손흥민은 성실한 압박으로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전반 25분 픽포드 에버튼 골키퍼가 패스를 받은 후 왼발 킥을 위해 왼쪽을 바라볼 때 손흥민이 빠르게 달려가 공을 뺏은 후 오른발로 빈 골문에 밀어 넣었다. 손흥민의 시즌 1호 골. 토트넘은 후반 내내 리드를 안정적으로 지켰다. 그러다 후반 26분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왼쪽에서 올라온 제임스 매디슨의 코너킥을 크로스바 맞고 들어가는 헤딩골로 연결하며 3대0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역습에서 한 골을 더 추가했다. 후반 32분 센터백 판더벤이 상대 박스까지 단독 드리블을 친 후 왼쪽에 손흥민에게 내줬다. 손흥민이 침착하게 왼발로 상대 골키퍼 다리 사이로 시즌 2호 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덕분에 4대0 승리를 거뒀다. 이날 경기의 공식 MOM 최우수 선수 역시 당연히 손흥민이었다. 그는 65.8%의 득표율로 최우수 선수에 올랐다. 2위 판더벤이 13.5%인 것을 생각하면 손흥민의 득표율은 엄청난 것이었다. 토트넘의 왕이 돌아왔음을 수치상으로도 알린 손흥민이다. 2. 차례차례 제라드 루카쿠 넘어섰다. 다음 목표는 스털링과 드와이트 요크. 새로운 역사를 또 썼다. 토트넘 호스퍼는 24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에버튼의 4대0 대승을 거뒀다.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던 전반 25분 에버튼 수비수가 조던 픽포드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건넸다. 여기서 손흥민은 전력 질주해 픽포드의 볼을 뺏어낸 뒤 빈 골문에 가볍게 득점했다. 그의 이번 시즌 첫 골이었다. 이어서 손흥민은 토트넘이 3대0으로 앞서고 있던 후반 33분 미키 반더벤의 패스를 받아 정교한 슈팅으로 다시 한번 에버튼의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의 득점도 득점이었지만 반더벤이 엄청난 속력으로 볼을 몰고 에버튼의 박스 근처까지 접근한 공도 있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토트넘에 승점 3점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록을 썼다. 이날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121호 골과 122호 골을 넣은 손흥민은 역대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에서 스티븐 제라드와 로멜루 루카쿠를 뛰어넘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120골로 제라드와 동률을 이루고 있던 손흥민은 121골로 한 계단 올라섰다. 제라드는 선수 시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였으며 강력한 중거리 슈팅과 뛰어난 중원 조율 능력, 탁월한 리더십이 일품인 선수다. 이런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를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에서 앞질렀다. 이어서 손흥민은 122호 골을 장렬하며 121골을 기록 중이던 루카쿠를 앞질렀다. 루카쿠는 과거 첼시와 웨스트 브롬위치,
에버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거구의 공격수다. 최근에는 첼시를 떠나 나폴리로 이적을 앞두기도 했다. 이처럼 손흥민은 또 한 명의 거물급 공격수를 넘어서며 당당히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21위에 자리했다. 이제 손흥민이 넘어서야 할 다음 선수는 라힘 스털링과 드와이트 요크다. 스털링은 한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측면 공격수로 평가받았지만 최근 명단 제외에 대한 항명을 하는 등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요크는 1990년대 후반기와 2000년대 초반에 활약했던 스트라이커다. 3. 토트넘. 방출 작업 안 끝났다. 포스테코글루 몇몇 선수들 떠날 수 있어. 여름 이적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대승 이후 뱉은 발언이다. 토트넘 호스퍼는 24일 기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 2라운드 홈 경기에서 에버턴을 4대 0으로 크게 이겼다. 손흥민이 2골을 넣으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란케의 부상으로 손흥민은 왼쪽 측면이 아닌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부지런히 전방 압박을 시도했고 상대 골키퍼의 공까지 빼앗으며 골을 넣었다. 두 번째 골은 미키 판더펜의 73m 폭풍 드리블 패스를 받아 왼발로 마무리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날 경기에 대해 경기력이 좋았다. 지난 경기도 좋았지만 그땐 결과를 얻지 못해 실망했다. 오늘 기14일 은 점수로도 보여줬다. 진정한 우리의 축구를 했다. 정말 좋았다. 또 상대가 잘하는 세트피스와 박스 안 플레이를 막았다. 우리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경기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손흥민 득점을 높이 샀다. 득점으로 순간 경기 흐름이 바뀔 때가 있다. 우리가 계속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기회를 만들면 그런 순간들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첫 골은 손흥민이 상대 골키퍼 조던 픽포드를 압박해서 얻은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날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자 손흥민의 올 시즌 첫 프리미어리그 골을 돌아봤다. 토트넘은 아직 완전체 전력이 아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름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까지 추가 영입 가능성을 드러냈다. 동시에 토트넘을 나갈 선수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켜봐야 한다. 몇몇 선수들이 아마도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항상 주시하고 있다. 팀을 개선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토트넘이 내보낼 선수 목록을 작성 중이라는 영국 현지 보도가 나왔다. 이 명단에 든 선수만 10명에 이른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세르히오 레길론, 제드 스펜스, 에메르송 로얄, 지오반니 로 셀소, 브리안 힐, 라이언 세세뇽, 벤 데이비스, 조 로든, 탕기 은돔벨레가 방출 목록에 이름이 들어갔다. 이 중 호이비에르, 에메르송, 세세뇽, 은돔벨레, 로드는 완전 이적으로 토트넘을 떠났다. 레길론, 스펜스, 힐은 임대로 다른 팀 유니폼을 입었다. 토트넘에 남아있는 선수는 데이비스와 로 셀소뿐이다. 대승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크게 만족하진 않았다. 시즌은 이제 시작했고 토트넘이 치러야 할 경기는 많이 남아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작일 뿐이다. 아직 할 일이 많다며 더 나아질 수 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싶다. 개막전에도 강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경기는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우리 팀이 발전하는 과정 중 일부다. 경기를 지배할 때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오늘 D14일은 그걸 해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4. 손흥민 이어 황희찬도 폭발할까? 황소 선발 불부스. 첼시전 선발 명단 공개 PL 라인업. 울버햄프턴 원더러스가 황희찬을 앞세워 프리미어리그 강호 첼시 상대로 시즌 첫 승을 노린다. 울버햄프턴은 25일 한국 시간 오후 10시 영국 울버햄프턴에 위치한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첼시와 2024에서 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지난 17일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자 아스널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패했던 울버햄프턴은 안방에서 시즌 첫 승 신고를 노린다. 공교롭게도 첼시도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와의 개막전에서 0대2로 패해 아직 승리가 없다. 프리미어리그 강호 아스널과 첼시를 연달아 상대하는 울버햄프턴은 어려운 일정이지만 황희찬을 앞세우며 홈팬들 앞에서 시즌 첫 승을 겨냥했다. 게리 오닐 감독이 이끄는 울버햄프턴은 4-2-3-1 전형을 내세웠다. 주제사가 골문을 지키고 라얀 아이트누리, 토티 고메스, 제르손 모스케라, 맷도 허티가 백사를 구성한다. 3선은 마리오 르미나와 주앙 고메스가 지키고 2선에 마테우스 쿠냐, 장리 크네르 벨가르드, 황희찬이 배치. 최전방 원톱 자리에 예르겐 스트란 나르센이 이름을 올렸다. 엔소 마레스카 감독이 지휘하는 첼시도 4-2-3-1 전형으로 맞섰다. 로베르트 산체스가 골키퍼 장갑을 끼고 마르크 쿠쿠렐라, 리바이 코릴, 예슬리 포파나, 말로 귀스토가 백사를 형성한다. 3선에서 엔소 페르난데스와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호흡을 맞추고 2선은 미하일로 무드리크, 콜 팔머, 노니 마두에케가 맡는다. 최전방에서 니콜라 잭슨이 울버햄프턴 골문을 노렸다. 지난 아스널전 때 선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며 0대2 패배를 막지 못한 황희찬은 첼시전에서 시즌 첫 공격 포인트를 노린다. 황희찬은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 3도움을 올리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다. 프리미어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한 그는 이번 여름 프랑스 리그 한명문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마르세유는 황희찬을 높이 평가해 그를 영입하고자 이적료 2,100만 파운드, 약 374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곧바로 울버햄프턴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울버햄프턴은 마르세유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이번 시즌에도 황희찬과 동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이번 여름 핵심 공격 자원 중 한 명인 페드로 네투가 첼시로 이적하면서 황희찬에게 거는 기대가 늘어났다. 2000년생 포르투갈 윙어 네투는 울버햄프턴 핵심 선수 중 한 명으로 지난 2019년 여름에 합류한 뒤 지난 5년 동안 135경기 출전에 14골 24도움을 올렸다. 울버햄프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그는 지난 11일 이적료 6,300만 유로, 약 939억 원에 첼시로 이적했다. 네투는 이날 벤치 명단에 포함되면서 전반전부터 황희찬과 맞대결을 펼치는 상황을 피했다. 황희찬이 전 동료와 첼시 상대로 시즌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홈팬들에게 시즌 첫 승을 선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앞서 같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동료인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이 시즌 첫 골을 터뜨렸기에 국내 축구 팬들은 황희찬의 활약상도 기대하고 있다. 손흥민은 24일 토트넘과 에버턴 간의 2라운드 맞대결에서 멀티골을 터뜨려 4대0 완승을 이끌었다.